네, 안녕하세요. 자료구조 이진탐색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고 난 후에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건 처음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자료구조 완전 메인 파트는 아니고 약간 자료구조 좀 더 깊숙하게 이해하기 위해 복잡도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영석 교수님께서 설명했었던 이진탐색에 대해서 문제로 코드로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이번 주 실습 시간에도 관련된 이진 탐색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몇 가지 코드를 보면서 이진 탐색에 대해 코드 레벨에서의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 탐색의 대표 문제들은 우선 배열에서 무언가 특징 값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 뭐 최소값을 찾는다 혹은 우리가 뭐 지정한 문제에서 지정하는 특징 값들을 찾는다 뭐 이런 무언가 찾는 문제가 나오면 우선 정렬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정렬이 되어 있다면 이진 탐색 문제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가 무조건 굉장히 빠르니까 좋다. 그냥 단순히 그것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크게 실수할 수 있어요. 이진 탐색은 우선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해요. 최소한 중간에 끊겨 있더라도 절반 정도,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형이 된 배열 혹은 뭐 그런 자료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렬이 안 되어 있다면 정렬을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처리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즉 연산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진 탐색인지 잘 모르는 문제, 즉 이게 이진 탐색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간, 우리가 뭐 A라는 시간까지 다 기준을 만족하면서 뭐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A라는 시간에서 1분, 2분, 3분을 더 있어야 그 정도 시간이 더 있어야 기준에 만족하면서 처리를 할 수 있냐, 혹은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뭐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기준을 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 기준들을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도록 유도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이 기준을 이진 탐색으로 찾아내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처리 시간이라든가 나무를 자를 때 어떤 위치, 어떤 높이에서, 랜선도 어떤 길이에서 잘라야 하느냐, 혹은 예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이진 탐색 문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정렬되어 있는 배열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5, 6, 7, 2, 3, 4 이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2, 3, 4, 5, 6, 7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아라. 어떻게 찾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마치 이진 탐색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 부분적으로만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이진 탐색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우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순차 검색을 할 경우엔 0번 인덱스부터 끝번 인덱스까지 하나하나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만약 이진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분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찾아가면서 이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쭉 보고 반자르고 보고 반자르고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원소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회전이 되어 있는 배열이니까 이렇게 일단 이것들을 읽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를 들어가고 기말고사까지 볼 수 있는 보는 그런 이제 시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절반 정도 넘어갔고, 그러면 이제 스캐너뿐만 아니라 버퍼드 리더를 굉장히 많이 쓸 준비를 해야 해요. 특히나 이진 탐색 문제가 들어오면 성능을 빠르게, 성능을 극대화해서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즉, 우리가 코딩 테스트를 볼 때 타임 리밋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스캐너보다 버퍼드 리더를 써서 입력받는 부분에서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는 버퍼드 리더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스캐너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었던 자료들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스캐너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이진 탐색 문제 같은 경우엔 입력부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탐색에서 줄인 시간만큼 손해보니까 버퍼드 리더를 쓰는 게, 그리고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한번 볼까요? 2주차 때 했었는데 버퍼드 리더를 인풋 스트림 리더로 키보드에서 오는 거 스트림 리더로 바이트화하고 그거를 버퍼로 하나하나 문자로 읽는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올 거고요. 한 줄씩 읽어서 스트링 토커나이저로 토큰화합니다. 즉 공백을 기준으로 다 끊어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쓰시면 하나하나 끊어낸 거 읽기 전에 토큰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걸 언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넥스트 토큰을 하면 몇 개 남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냥 토크나이저로 하나 처음에 생성하고 나서 카운트 토큰을 하면 원소가 몇 개냐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몇이 나와요? 6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6의 6 크기 6의 배열을 동적으로 이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넥스트 토큰으로, 즉 5, 6, 7, 2, 3, 4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파스를 하고, 즉 스트링을 문자열을 인테저로 바꾸고 그걸 배열 안에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최소값을 찾아볼까요? 이제 밑에가 연산을 하는 파트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은 민 인덱스를 찾는 거고, 초기 하나 해주고, 첫 번째 제일 처음은 어디예요? 0. 그리고 마지막 끝은 길이에서 마이너스 1. 오. 언제나 이진 탐색의 맞추기 공식, 레프트가 라이트를 넘을 때까지 도는 거죠. 그렇게 돌면서, 자, 이렇게 지금 먼저 좀 중간에 잘려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이 하나 필요해요. 처음에 완전히 정렬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애초에 입력값 자체가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어디가 최소값이에요? 제일 첫 번째 0번 인덱스가 최소값이에요. 레프트.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레프트랑 라이트랑 다 정렬이 되어 있냐? 한 번의 룹에서 끝과 끝, 내가 보고 있는 기준의 끝과 끝이 정렬이 되어 있으면 왼쪽 끝이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똑같은 방법 계속 이진 탐색을 해봐야 합니다. 중앙값을 찾고, 그리고 그 전과 후를 한번 봐야 해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2라고 제가 찾았고, 전에서도 작고 후에서도 작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코드로 볼게요. 중앙값을 하나 찾았고요. 넥스트보다 작아요. 즉 3보다 중앙값이 작아요. 그리고 이전보다 중앙값이 작아요. 즉 7보다 2가 작아요. 그럼 지금 이 상태, 즉 미드라고 뽑은 요 인덱스가 뭐예요? 최소값이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잘려 있으니까 다음 원소들은 오름차순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였을 거고, 원래는 이 이전 거는 나보다 작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조건이 나보다 크대요. 왜? 마지막 끝 원소였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즉 여기서 끊겨서 원형으로 지금 로테이트, 즉 회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답시 값이 미드, 중앙값이 여기구나 라고 찾아서 우리는 뭐 M인덱스를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다를 경우에, 이런 조건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 6을 찾은 경우에 혹은 3을 찾은 경우에, 그러면 요 값과 라이트를 비교해서 이동을 시키고 얘 여기로 옮기고, 혹은 레프트를 비교해서 최소값이 이쪽에 없는 거니까, 즉 뭐 미드에서 왼쪽으로 다시 옮기고, 즉 범위를 반반 줄여줄 수 있죠. 그런 값,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내고 나면 이진 탐색의, 결국 요 파트는 이진 탐색을 하는 파트고, 이 이진 탐색을 거치고 나면 크게 두 가지 조건. 하나, 끝과 끝이 지금 정렬이 이미 되어 있냐. 둘, 중앙값이 끝점이냐, 즉 최소값이냐. 이 두 가지 조건을 찾아내면서 이진 탐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첫 번째, 끝과 끝이 정렬이 되어 있냐, 즉 내가 지정한 범위가 다 정렬이 되어 있냐, 혹은 중앙값이 끝점이냐, 즉 최소값이 있냐. 아니라면 그때까지 이진 탐색을 한다. 지금 이 코드는 크게 세 가지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코드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서큘러 어레이라고 해요. 회전되어 있는,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열을, 이런 배열 내에서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요. 원소가 1억 개건 수억 개건 훨씬 빠르게 모든 원소를 읽어보지 않고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입국장 문제를 봤어요. 이 문제가 재밌는 거는 처음에 이 글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영석 교수님이 슬라이드에서 있었던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꼭 읽어봐야 해요. 단순히 이거를 읽어보면 이진 탐색 문제다 라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문제는 문제를 푸는 스킬, 코드의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진 탐색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에 실력이 판가름이 나요. 자, 어떻게 이게 이진 탐색 문제다 라고 판단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기준을 정하는 문제예요. 조건은 뭐예요? 걸리는 시간을 최소로 하는 기준. 어떤 기준? 몇 분 동안 기다려야 되냐. 그렇죠? 즉 몇 분 동안 심사를 해야 되냐. 이 심사 시간이라는 걸 정해야 하는데, 즉 이게 답인데, 모든 사람이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하는 최소값을 정하는 거죠. 이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이거 바이너리 서치 같은데, 이진 탐색 같은데 의심을 해봐야 해요. 과연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딘가 코딩 테스트 문제 회사에 갔을 때 이런 문제를 받았어요. 그때 이진 탐색 문제구라라고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탑 클래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진 탐색인지 바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시간을 정하고, 그쵸, 문제 풀이는 그래요. 시간을 정하고 조건을 만족하는가 확인을 하는 거죠. 밑에 이 출력 예제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마치 Q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Q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마지막 줄에서 알 수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선사대가 B지만 기다렸다가 심사를 받습니다. 이미 어디서 심사를 받는지 의미가 없어요. 그쵸? Q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준 정하고 모든 사람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만족되게 즉 시간을 늘려야 될 거고요. 기준을. 만족되는 경우엔 요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더 줄일 수 있나? 즉 더 좋은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더 좋은 답이 있나? 옵티멀한 솔루션인가? 라고 계속 찾아가는 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면 됩니다.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왼쪽에서 볼까요? 똑같이 우리는 언제나 버퍼 데리더를 써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선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진 탐색에선. 자,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는 여기서 입력 파트를 받는 거고요. 위쪽 파트는 아까 문제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보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읽어와서 입국 심사관,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얼마나 걸리냐. 명당 이제 걸리는 시간들, 요 예지에서 보면 이 7과 10을 요 안에 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내야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기준을 정할 때 최소 0분, 1분 정도가 걸릴 거고요. 최소는 사실 금방 찾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최하값, 가장 빠른 심사관만큼을 넣었고요. 최대값도 찾아내야 해죠. 그쵸? 이렇게 찾아놨는데 이거를 민맥스를 한 번씩 하면 결국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파싱을 해야 하니까 저는 이때 그냥 검사를 해서 넣어 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공식이라고 했죠? 범위를 정해놨을 때 레프트가 라이트를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돌 거고요. 이진 탐색의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스루풋이 뭐냐? 기준을 정했을 때, 우리가 시간을 정했을 때 몇 명 심사를 할 수 있냐, 즉 기준을 만족하냐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분이라고 기준을 정해놓으면, 즉 시간을 정해놓으면 첫 번째 심사관만 한 명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스루풋은 1이에요. 만약에 10이라면 첫 번째 심사관 1명, 두 번째 심사관 1명 하니까 스루풋은 2가 되겠죠. 만약에 14라면 첫 번째 심사관이 2명 할 테니까 스루풋은 3이 될 테고, 우리는 그 기준이 뭐예요? 이 미드 중앙값, 즉 이진 탐색을 하고 있는 이 기준값이 돼요. 저 기준값을 보고 몇 명을 처리할 수 있냐 라고 확인한 이후에 그 처리량이 목표량, 요게 이제 여기 이 입출력에서 6이 담겨 있겠죠. 6보다 작으면 무엇을 조절해야 될까요? 레프트와 라이트 중 뭘 조절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 답을 저장해 놓고 좀 더 옵티멀한 솔루션, 좀 더 나은 솔루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준을 조절해야 돼요. 즉, do something이라 되어 있는 여기에선 기준을 조절하는 연산을 해줘야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조건에서, 현재 기준에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냐, 혹은 만족하냐, 만족한다면 더 좋은 답이 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기준은 레프트와 라이트로 우리는 정하고, 그리고 이걸 이용한 연산,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건에 맞춰서 이진 탐색으로 더 나은 기준을 찾아 나가는, 즉 기준 탐색을 하는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입국자 문제는 해결을 쉽게 금방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진 탐색 이론 시간에 우리가 꼭 함께 볼 코드는 이 정도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봤는데 서큘러 어레이와 입구장 이 문제 모두 풀어보시고 이해하시고 금요일날 오셔야 편할 거고요. 굉장히 편할 거고 뭐 첫 번째 문제는 다른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원형, 배열, 최소 배열, 최소값 찾기 이런 것들은 다른 풀이법도 있지만 이런 입국장 문제는 애초에 이진 탐색이라는 힌트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글 속에서 이진 탐색 문제를 느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속에 숨겨 있는 이진 탐색에 대한 힌트를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느끼고 이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